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KBS의 단독 보도로 한동훈과 이동재의 공모 정황이 밝혀지는가 했지만 이들의 반격으로 공영방송 KBS는 급하게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일 MBC의 되치기로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습니다.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한동훈과 이동재의 녹취록은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저들이 공개한 내용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교하게 편집된 편집 본임이 드러났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검언유착 총선 개입 사건의 진실이 장막을 걷어내듯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간 알려졌던 한동훈 발언,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에 앞서 한 문장이 더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가 실제 녹취록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발언의 문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역시나 한 문장이 임의로 삭제됐던 거였습니다. 주진우 변호사, 그러니까 이동재 측 변호인인 그가 두 문장 중에 앞뒤 문장만을 공개하면서 뒷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취임새처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자, 이제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요? 이게 덕담이나 추임새로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계속해보라는 무언의 압력과 강요.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 연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 이렇게 이 전 기자의 취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는데요. 지난 2월 초 이동재 전 기자 등 채널A 취재진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의 경기도 양주 자택을 2차례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는데요. 이틀 뒤에는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적이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권 대변인은 저는 조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조언한 바가 없다고 MBC에 밝혔는데요. 이튿날인 2월 13일 이 전 기자는 후배 백모 기자와 함께 부산으로 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과 면담합니다.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9일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당시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잘해보라는 덕담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화의 맥락 등으로 보면 의혹은 여전한데요.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 통화가 끝난 뒤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 취재가 어렵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 라고 했다고 했던 건데요. 검찰은 이 역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 전 기자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부른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관계가 거의 확인되어 가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한동훈만 관련된 거냐는 거죠. 모든 정황은 그의 가족 같은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지 않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토록 한동훈을 지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조국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참 꼼꼼하고 정의로운 사람인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 돌려주고 마는 조국은 진짜 정확한 사람,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죠. 역대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조국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당시 76만 건의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조국 죽이기를 시전하던 기레기들, 이 기레기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일까요? 그렇게 가짜 뉴스를 쏟아낼 때는 희희낙낙 잔치를 벌이더니 1년이 지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론도 가짜 뉴스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입을 닫고 침묵으로 뭉개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SBS 임종찬, 경향신문 유희곤, 척척석사, 모든문제연구소 진중권, 유재일, 가로세로 강용석과 떨거지들 등등등등등. 혹시 지금 떨고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는 정정 보도를 청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며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그러나 이제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자신이 고소한 우모 기자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너무 멋집니다.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단 한 명의 기레기까지 추적해 그 대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